예, 이번 학기부터 일반 물리학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교재는 형설출판사에서 나온 일반 물리학 개정판입니다. 여기 저희 교수님들 신규순 교수님, 손중혁, 이민철, 이석준, 이중수, 이호선, 임대영, 이모나, 정혜양, 최석호, 최정호 교수님, 저희 경희대학교 응용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집필하신 책인데요. 이제 이걸 기본으로 1년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에 대한 것, 측정과 물리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이 물리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물리학, 그 physics, 피직스라는 물리학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러더포드의 그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뭐냐면 러더포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세상의 학문은 물리학과 우표 수집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물리학에 대해서 물리학자가 아닌 사람이 들으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만한 얘기이긴 한데요. 그 다른 학문들하고 물리학의 차이점은 뭐냐면 물리학은 굉장히 체계적인 학문이죠. 그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체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단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나가는 학문인데, 근데 그래서 1단계가 안 되면 이제 이 집 짓는 거랑 똑같아 가지고 밑에 게 안 되면 위에 게 안 되죠. 뭐 여러분들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죠. 이제 그것처럼 그 단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학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그 사회과학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지식의 종합적인 지식을 모으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뭐 여기 뭔가 체계를 잡아나가는 학문의 체계를 나가면서 그 학문을 만들어내죠. 이제 일종의 그거는 그래서 러더포드는 그런 학문들을 이제 지식의 종합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좀 우표 수집이라고 낮춰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의 그 특징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1학년 때 뭐 1학년 때 좀 놀고 3, 4학년 때 열심히 하지 뭐 이제 이런 거 다른 과목은 통할지는 몰라도 물리랑 수학은 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은 1학년 때 일반 물리가 안 되면 이제 전공 들어가서 그게 어렵고 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을 알기 위해서는 수리물리랑 역학을 알아야지 되고 뭐 양자역학을 모르면은 뭐 고체물리랑 뭐 그 여러 가지 실제 응용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학문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얘가 1학년 때 한번 이제 그 여기 1단계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면 2, 3단계에서는 거의 배 이상, 배가 아니죠. 거의 한 그 제곱에 비례해 가지고 거의 제곱에 해당되는 노력을 해야만이 이걸 그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저는 자연현상의 기본 법칙 또는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본 법칙. 근데 사실 기본 법칙하고 상호작용은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상호작용이 있죠. 근데 상호작용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에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력이 있는데 핵력은 강행력이 있고 약행력이 있겠죠. 강행력은 원자 핵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이고요. 약행력은 어떤 입자의 생성과 그러니까 방사성 붕괴라든가 이제 어떤 입자의 생성과 붕괴에 관련된 힘이거든요. 예, 중력, 전자기력, 강행력, 약행력 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힘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물리학의 주된 역할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기본 법칙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기술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대상은 그렇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모든 기본 법칙, 상호작용은 다 물리학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론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현상을 연구를 하지만은 좀 더 깊이 보면 어떤 우리가 분자생물학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물리학적인 이해를 통해서만이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만이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종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도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외각 전자의 물리학이에요. 이제 최외각 전자에서 전자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화학도 일종의 물리학의 아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대에서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그런 거 다 옛날에서 물리학자들이 다 끝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학에서 하는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의 옛날에 아주 오래전 뭐 100년 또는 수백 년 전에 이미 다 물리학에서는 다 끝나고 이제 그게 그 물리학자들 손에서 이제 공학자들 손으로 넘어가는 학문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 물리학으로 모든 자연과학은 모든 물질과학은 물리학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물리학의 그 연구 법칙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있죠. 연구 방법. 그 연구 방법은 물리학의 연구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있고요. 근데 이론이 있어요. 실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실험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측정을 합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은 측정 실험이죠. 화학은 여러 가지 원소들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신물질을 만들어낸다든가 이제 그런 걸 할 텐데, 기본적으로 신물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물질이 진짜 그런 것인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측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물리학에 속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론은 실질적으로 가설이죠, 가설.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떤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또는 실험을 통하지 않고 순수한 사고를 통해서 여기에서 실험 또는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순전히 머릿속으로만 나온 이론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론이 있고요.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실험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실험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런 물리학. 이제 대부분의 물리학은 실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에서 뭔가 새로운 현상을 관찰을 하죠. 그럼 그 관찰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이론적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써요. 수학이라는 언어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파워풀한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수학을 쓰는 거거든요. 첫 번째 수학의 그 강력한 거는 예측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강점이고요. 예측이 가능하고 또 수학을 쓰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죠. 아니, 나는 수학을 공부해보니까 수학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이게 무슨 단순하냐.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한번 시간 날 때 뉴턴의 유명한 프린키피아라는 책 있죠.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 책을 한번 원본의 번역된, 번역본을 한번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 쓰여져 있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뉴턴이 미적분을 발견하기 이전에 물리학을 기술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은 이게 논리를 통해서 또는 제 작도를 통해 가지고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 가지고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뉴턴의 프린키피아 책을 통해서 뉴턴 역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뉴턴이 이제 미적분학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수학자들이 체계를 잡아놓은 뉴턴 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배우면 상당히 쉽거든요. 계산하면 그냥 답이 나오니까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단순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 예측을 통해서 실험하고 맞춰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측정된 실험값하고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하고 잘 맞아 따로 떨어진다. 오차가 물론 있겠지만 오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가설은 이거는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 가짜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검증되지 않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론이라는 걸로 이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과 실험이 양립된 방법으로 물리학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물리학자들은 이제 제대로 된 측정을 얼마만큼 잘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론 물리학자들은 가설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수학적 언어로 잘 기술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측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측정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측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리량의 측정을 하는 그 표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측정할 수 있는 양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리량에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고 있는 게 질량은 뭐 킬로그램, 우리가 그램, 뭐 이런 거를 쓰죠. 뭐 다른 그 톤도 쓰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뭐 톤, 그리고 뭐 파운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이가 있고요. 길이는 이제 미터, 뭐 킬로미터 또는 야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단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죠. 시간은 보통 이제 초가 이제 일반적인 기준 물리량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속도도 있죠.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는데 속도, 에너지 또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관성 모멘트라는 것도 있고요. 관성 모멘트라는 것도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토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토크. 보통 이제 차를 사면은 이 차에 몇 마력이냐, 힘은 몇 마력이냐, 토크는 얼마 정도 되냐, 이제 거기서 토크를 쓰는데, 토크는 이제 회전할 수 있는 힘이죠. 회전력을 우리가 토크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힘, 또는 이제 힘이죠.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 물리량들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물리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물리량들마다 다 이 양을 정의할 것이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서 기본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 물리량이 있는데, 기본 물리량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물리량은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 첫 번째 시간 t, 우리가 단위를 쓸 때는 이렇게 브라켓을 씁니다. 단위는 주로 이렇게 브라켓을 쓰고요. 시간과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죠. 사실 공간인데 우리 길이라고 쓰겠습니다. 길이에 대한 물리량.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량에 대한 물리량. 질량은 매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기학의 이제 2학기 때 보면 전자기학을 배울 건데, 우리 전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하량, 쿨롱.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지금 기본적인 물리량이에요. 왜 기본적인 물리량이냐면, 예를 들어서 속도를 생각을 해봅시다. 속도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라고 하는 속도의 그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동 거리니까 랭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니까 t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시간과 거리의 조합으로서 속도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나중에 또 이제 배우겠지만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기 전에 힘을 얘기하게 되겠네요. 힘은 뭐냐? 뉴턴은 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force, F는 ma라고 얘기했어요.
M은 뭐냐면 질량이고 A는 가속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라는 건 또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가속도는 또 뭐냐?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t의 단위, 시간의 단위를 쓰고 속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터 퍼 시간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보면은 얘가 L t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힘의 단위는 F라는 힘의 단위는 얘가 질량, 매스의 단위에다가 L의 단위에다가 T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단위계의 조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물리량은 시간, 길이, 질량, 전하량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의 물리량들은 다 이것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봤을 때 그 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차원. 영어로 디멘전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3차원 공간, 뭐 2차원 평면, 이제 그것도 물론 차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차원은 그 단위의 차원이에요. 단위의 차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힘 F는 MA라고 하니까 한번 그 단위계를 써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힘의 단위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뉴턴은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예, MKS 단위를 우리가 표준 단위계로 쓰거든요. MKS. M은 매스인데, M은 미터, K는 킬로그램, S는 세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MKS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세크를 쓰는 거를 우리가 MKS 단위라고 하고요. CGS 단위가 있어요. CGS 단위. CGS는 센티미터, 그램, 세크 요 단위기를 쓰는 거를 우리가 CGS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MKS 단위랑 CGS 단위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표준 단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MKS 단위를 쓰는데 웃기게도 유독 미국만 이 표준 단위기를 안 써요.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서.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쓰고 있긴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MKS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킬로그램의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힘과 속도를 뺄 수 있을까요? 힘이라고 하는 것과 속도라고 하는 다른 물리량은 서로 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뺄 수 없냐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의 단위는 여기서는 뉴턴이고요. 뉴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는데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단위가 다르면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속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속도에서 사람의 속도 이런 거는 뺄 수 있죠. 그죠? 왜냐면은 자동차의 속도도 미터 퍼 세크일 것이고요. 사람의 속도도 미터 퍼 세크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단위가 같은 것만 더하고 빼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위를 쓸 때 단위의 차원을 우리가 딱 따져봐야 돼요. 항상 이 디멘전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진자가 있는데 여기 진자라고 하는 거는 그 갈릴레오의 진자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갈릴레오가 이제 진자가 있는데 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주기를 뭐라고 이제 했냐면은 2파이의 스퀘어 루트 G분의 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G분의 L인지 L분의 G인지 헷갈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세크의 시간을 갖겠죠. 단위를 갖겠죠. 그럼 여기를 보면은
G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가속도라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가질 것이고요. L은 길이니까 미터의 단위를 갖고 스퀘어 루트니까 2분의 1의 단위를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 mm 없어지면서 이거는 s의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위가 서로 일치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서는 G가 이제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L은 미터고 이거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미터 사라지면서 이거는 1 오버 S의 단위를 갖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위가 틀리죠. 그래서 여기 맞구나. G분의 1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본적인 물리계 단위계, 물리량의 단위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량의 단위계. 물리량의 단위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국제 표준 단위계는 SI 유니트를 쓰고 SI 유니트에서 지금 MKS가 기본 표준 단위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초를 써요. 초. 세크.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단위는 미터가 기본이고요. 보통 세크라고 안 쓰고 그냥 S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이 표준입니다. 킬로그램이고 전화량은 쿨롱. 그 다음에 물질의 양, 이거 화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물질의 양은 몰을 씁니다.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켈빈. 그리고 광도는 칸델라를 쓴다 하는 게 요게 이제 기본적인 물리 단위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 1초는 뭐냐, 1m는 뭐냐, 뭐 1kg 뭐냐, 이런 정의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또 이제 상당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각국에 보면 그 표준과학연구소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대전에 있죠. 거기서 보면은 거기는 밥만 먹고 이제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1초를 정확하게 정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미터를 정확하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그 기본 단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만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단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다 한다고 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금까지 나왔던 그 단위는 다 그 기본 물리량으로부터 그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기본 물리량으로부터 정의가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요번에, 그게 언제냐면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인터넷 잠깐 기사를 보겠습니다. 잠깐 보니까 2018년이네요. 2018년 11월 16일에 국제 도량용 총회라는 거가 이제 매년만 이제, 그러니까 그 가끔씩 이제 도량용 총회가 열리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2018년에 그 질량에 대해서 이제 재정립이 되면서 나머지는 다 그 정의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은 뭘로 이제 정의를 하냐면은 세슘의 진동수, 세슘이라고 하는 그 원소가 있어요. 세슘의 진동수 세슘의 진동수를 가지고서 정의를 합니다. 1초를. 제가 뭐 구체적인 거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는 이제 빛의 광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빛의 광속, 이거는 빛의 광속이 저도 찾아봐야지 되는데, 이 물리량, 이거 책 앞에 보면은 책 앞에 물리량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이제 물리량이 어펜딕스에 대부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빛의 속도가 있죠. 빛의 속도가 저도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2.99792458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거든요.
왜 이렇게 정의됐느냐? 이거 히스토리가 기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된다고 빛이 30만 킬로미터라고 정의를 하지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30만 킬로미터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의되면 그동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빛의 속도를 가지고서 정의하지 않고 1m를 정의했던 그 기존 체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기존 체계의 옛날에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이전의 거랑 그 맞추기 위해서 1m라는 걸 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럼 1m는 뭐냐면 빛이 2.99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만큼 이제 가잖아요. 1초에. 이제 그러니까 그것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갈 때 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도는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터는 어떻게 정해냐면은 빛이 1초에 L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1초 동안에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리를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 빛의 속도를 가지고서 이 1m를 정의를 합니다. 예. 1초에 이만큼의 거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미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에서 나왔냐면은 얘가 그 플랑크 상수에서 얘가 나오는데요. 이거 플랑크 상수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또 상당한 어려운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또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예, 왜냐면은 플랑크 상수의 그 단위가 보면은 얘가 그 줄 세크거든요. 얘가 줄 세크인데 줄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에너지의 단위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고 이거에다가 세크를 하니까 여기 얘가 이렇게 돼서 지금 기본적으로 미터 정의이 돼 있고 초 정의이 돼 있으니까 이 플랑크 상수를 가지고서 킬로그램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정의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량의 접두사가 있는데 접두사를 한번 이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미터 10의 접두어가 있습니다. 접두어가 지금 책의 그 22페이지에 보면은 22페이지에 보면 그 접두어가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표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보면 10의 18승, 10의 18승은 엑사라고 합니다. 엑사. 그다음에 10의 15승. 우리나라는 10의 4승 단위로 끊어지죠. 1, 만, 억, 조 이런 식으로 10의 4승으로 끊어지는데 서양은 10의 3승 단위로 끊어지죠. 그래서 10의 15승은 페타, 그리고 10의 12승은 테라. 테라는 여러분들 익숙하죠.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10의 9승,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10의 6승, 메가. 10의 3승, 킬로. 그리고 주로 이제 10의 2승하고 10의 1승은 별로 안 쓰고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죠. 밀리.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
10-12승 피코, 10-15승 fem토, 10-18승 아토. 이런 단위를 쓰죠. 그래서 미터다라고 하면 1미터, 1미터에서 밀리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그리고 메가미터. 이제 메가미터부터는 실제로 이 천문학에서 우리가 메가미터를 지구상에서 메가미터를 쓸 일이 없거든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에서부터 이제 메가미터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천문학적인 단위계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AU라든가 Astronomical Unit 또는 이제 얘가 파섹이라든가 이제 그런 단위를 쓰기 때문에 메가미터 이제 그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킬로그램, 그 다음에 메가, 바이트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우리가 1비트 용량, 1비트 정보를 하면 밀리,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 다음에 페타, 엑사 이렇게 나가고요. 마이크로는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아토 이러한 접두어를 우리가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단위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그 단위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